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정민 이사,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한 주 동안 지칠 대로 지쳤고 너무나 지루한 시장이어서 그죠.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TV를 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보시는 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특징 중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에 T-로보틱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오늘 20% 가까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8%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장대 음봉이 기록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뭔가 전략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오늘 날일 것 같거든요. 일단 공시가 나왔어요, 전일장에. 네.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T-로보틱스가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좋은 공시가 나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추측들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이제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큰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초가를 하회하는 현재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의무 공시 규정상 전년 매출의 10% 이상의 계약금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시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역산을 해서 유출을 해본다라면은 2022년도 매출이 567억 원이었으니까 이번에 맺은 계약이 이제 57억 원은 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차 수주분 같은 경우에는 29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현재 그 산업 현장에 쓰이는 로봇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흔히 AGV라고 하죠. 그 무인 운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 한 15년 전에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AGV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AGV의 단점은 아무래도 그 한정적인 이제 노선에서만 이제 그 이런 차량을 좀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것들을 좀 보완해서 새로 등장한 로봇이 바로 A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율 로봇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AM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능동적으로 현장에 대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점점 AMR에 대한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GV 대비해가지고 AMR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10배 이상 현재 지금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지금 현재 AMR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AMR과 관련된 이제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동사가 공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 공장에 지어지고 있는 SK온과 관련되어서 수주가 나온 것으로 현재 이제 업계에서는 좀 유출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분쟁 중인데, 사실 그 AMR과 관련되어서도 월등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업체들은 전부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설비를 쓰기가 그렇게 쉬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결국에 국내 업체들에게 아무래도 좀 수주 물량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에 공시에 있어서 참 의아했던 게 금액도 나오지 않았어. 대상도 나오지 그쵸. 않았습니다. 근데 금액은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전년 매출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로 해야 되기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 계약 그쵸. 규모를 네.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계약 대상은 이전처럼 SK온 쪽일까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최종적 발주자가 밝히기를 거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T-로보틱스 자체가 뭐 기존에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하다가 이제 2차 전지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온일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업체일 가능성도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국내 업체가 아니라 해외 업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제 발주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비밀로 해달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최근에 로봇주 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는 후발주였어요. 근데 이 T-로보틱스가 최근 SK와의 공시를 내놓으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이들이 후발주니까 가격적인 매력에 있어서 뒤늦게 주가가 올랐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이 자동화 시스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성장은
확보되어 있죠. 뭐, 그렇죠. 뭐 확실히 성장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뭐 가면 갈수록 이제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효율성이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화를 해서 이제 기계화하는 게 가장 이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 자체가 이제 모든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이번에도 이제 발주가 나갔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아마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관련된 분야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상당히 자동화가 더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정 내에서 수작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뭐 이제 자동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산업으로 아마 로봇 관련주들은 확장될 가능성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음식점에서도 이게 서빙 로봇이 나오다시피 그렇죠. 이런 이제 물류 관련된 쪽에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T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너무 많은 좋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가는 이거를 다 반영하고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제가 주주라면 일단 오늘은 매도를 하는 날이었던 건가 후회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K온의 1차 일단 물량을 납품을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켄터키주와 그다음에 테네시주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공장 두 곳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1차 물량으로 나왔던 켄터키에 짓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총 라인이 34개가 깔리는데 이번에 발주된 물량 같은 경우는 한 개 라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30개 이상의 라인에 대한 발주가 남아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워낙 SK온과 관련된 설비 업체들 발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시로. 그러면서 이제 톱텍이나 그다음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사들이랑 좀 소통을 해봤었는데 당시에 소통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켄터키에 짓고 있는 공장 라인과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공장 라인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솔벤더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톱텍이나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테네시주에 그대로 설비를 납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테네시주 공장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세론을 강하게 하고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저라도 제가 만약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21선 부근에서부터 61선 사이에 이제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놓고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꾸준하게 모아갔다가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가 재생산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와보자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나와서 매도를 했어야만 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혹은 내가 이 종목 관심 종목 안으로만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 밴더가 조금 더 한 곳 단독 밴더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 여기저기 나갈 수 있다는 그 감안하며 T 로보틱스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박스권 안에서 잘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조선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톤이 굉장히 밝아요. 조선주를 향한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던데 실적이 이렇게 환호할 만큼 잘 나와주고 있습니까? 뭐 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턴 어라운드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네. 주가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1분기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투자자나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가격을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1분기에 나왔는데요. 매출이 전년도보다 이제 8.2% 증가한 1조 6,500억을 기록을 1조 6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도 196억, 그러니까
분기 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7년 가까이 된 6년 정도 되죠. 네.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는 4조 8천억, 그러니까 한 2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585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 대우조선해양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자날 가능성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좀 상향 조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주들에 있어서 통상 1분기에는 주업일수가 적어서 비수기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는 더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이번 1분기만 이례적으로 좋았던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개선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조선업 특성상 그 이제 선박이 건조되면서 그 중간 과정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체로부터 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때 했던 계약 물량에 대한 이제 그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그 LNG선에 대한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수주를 좀 했었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중공업을 좀 예로 든다라면은 2021년도 때 이제 122억 달러, 그다음에 2022년도 때 94억 달러나 이제 수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특별한 이제 그 대외 변수가 없다라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카타르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추후 나머지 물량에 대한 발주가 올해 하반기 때 있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카타르발 LNG선을 얼마나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MO와 관련되어서 그 국제 해사 기구죠. IMO에서 워낙 많은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조선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IMO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매수했다가 참 낭패를 많이 보셨었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꾸준하게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들이 어쨌든지 결국에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미루면서도 선박을 계속 신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항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항구 쪽에서 입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은 노선을 짜서 영업을 하는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앞으로도 노후 선박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업계 예상보다는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어쨌든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2분기도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도 늦지 않게 조선주를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라면 조선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망설여지기 때문에 제 포트에 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놓고 왜 망설여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금이 5억 이하일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예수금이 작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내 예수금이 불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조선업 특징이 워낙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업종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 7, 8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별명이 옥포조선소 그 북바지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워낙 거제도에 제 고객이 많습니다. 현재도 많은데 제가 가장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연봉이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다. 타 업종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원분들, 특히나 제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어린 고객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 연봉이 수천만 원 차이 나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판교나 아니면 그 수도권 이제 그 R&D 센터가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차후에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과 관련되어서 밸류가 그냥 싸다고 덜컥 사기에는 워낙 이제 종목들의 그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반발성도 그닥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진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임순재 대표님은 그래도 나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겠다. 네. 요즘 또 실적이라는 게 잘 먹히고 있는 네,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실적이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조선 관련된 인력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우려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선 업종 자체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임금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가 만들어진 과정에 이제 중도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가장 큰 금액은 이제 잔금을 받는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부터 뭐 21년도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배들이 최근에 인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 계속 그 기간 중에 선박 가격들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되는 가격 배보다는 하반기에 인도되는 배가 좀 더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도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황에도 버텼다. 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하는 모습을 오늘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도 2.3%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수급,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수급 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전장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근데 예상보다 생활가전 쪽에 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전의 LG라고 우리가 흔히 농담조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쵸.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실적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4,974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중에서 생활가전이 이제 차지한 그 이익 비중이 1조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라면 생활가전이 다른 이제 사업부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선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그 주부님들께서 오브제를 워낙 좋아하시죠. 오브제 좋아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만큼 이제 이런 프리미엄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그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그 월풀이라고 하죠. 경쟁업체인데 세계 가전업체에서 월풀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는 부분을 가장 좀 저는 이제 그 키포인트로 좀 삼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현재 그 경기가 피크를 찍고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가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2,060%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동사가 영업을 잘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마 참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전을 잘 팔았다라는 거는 정말 선방했다라는 말이 그쵸. 딱 맞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백화점을 가면 엄마랑 같이 네. 엄마 나중에 나 결혼하면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면서 이렇게 네네. 견적을 내보거든요. 요즘은 가전이 예전하고 다르게 훨씬 더 프리미엄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비싸졌어요. 엄청나게 이거 뭐 비싸죠. 주식 뭐 한두 푼 벌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믿을 것도 전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전장 뭐 네. 실적 뭐 좋게 나왔죠. 그렇죠. 네, 뭐 작년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2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향후 기대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LG전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장 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G전자에서 미래 성장성 상당히 있는 부분이 전장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실적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LG전자가 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면 가장 이제 큰 사업부를 차지하고 있는 TV 관련된 사업부인 이제
HE 사업부가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뭐 1조 5천억을 기록을 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 이상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뭐 여러 이제 사업부들이 있는데 HE 사업부에 일단 뭐 매출이 줄면서 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TV 관련된 사업부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LG 전제 주가 흐름도 조금은 뭐 옆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전장 부분이 하방은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뭐 위로 올라가기에는 TV 사업 부분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TV 부분의 매출 회복이 중요하다. 전장도 먹거리가 맞는데 아직까지 이 LG전자에 많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성 안에서는 차지하는 파이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인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노트북 하면은 LG 그램이 그쵸. 삼성보다도 네. 더 먼저 생각나고 요즘 뭐 대학생들은 그램으로 그쵸. 예, 네. 산다고 하는데 LG전자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많이 갖고 있고 힘들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창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안내를 해줬던 시기가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LG전자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이제 애플카 이슈가 점차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동사 주식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동사의 주식이 다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악성 매물이 너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방금 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램이 어쨌든지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 어느 정도 이제 그 확고한 이제 고객층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램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저도 LG 가전을 좀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전장 사업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라면은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10만 9천 원 정도의 금액보다는 차라리 10만 원대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20선 부근부터 한번 모아나가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의 악몽이라고 했는데 10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특징주 정리해 드렸고요. 시장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